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특히 히토류, 반도체, 그리고 관세 리스크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수익률의 등락이 심할 때 이렇게 월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따박따박 받아볼 수 있는 국내 고배당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국내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의 자금이 현재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 15%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산이 국내 고배당주이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내 고배당주죠.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과 고배당이면서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의 10월 분배금 그리고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이러한 고배당주를 우리 절세계좌라고 하죠. ISA 연금펀드에 담아도 이 고배당주만 담아서 가도 되는지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이러한 월배당 ETF에서 배당만 또는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만 인출 가능해서 쓰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들을 많이 주셔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국내 고배당주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상품이 플러스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과요. 그리고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금융고배당 대표적인 10개 기업이죠. 그리고 타겟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ETF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목표 분배율은 둘 다 15%고요. 이번 달 월 분배율도 1.23%, 1.31%. 금융고배당주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께서 일반형 ETF로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연 한국판 슈드라고도 하고 연 배당률이 한 5에서 6% 일반형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연 배당 성장률도 12%, 지난 6월 1일 이후로 분배금이 계속 성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커버드콜, 위클리 전략으로 해서 고정 커버드콜로 쓰는 ETF를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비중이 약 한 67%, 절반을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일반 4대 금융주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기타 통신주,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경우, 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기 일주일짜리 위클리 옵션을 통해서 이제 배당 5% 이외에 나머지는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위해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한 28% 정도의 고정 커버드 콜을 쓰다 보니까 항상 콜옵션 매도 비중은 고정적입니다. 그러면 또 뭐 하나가 고정적일까요? 기초자산 상승률이죠. ETF 배당주의 상승률의 최소 72%까지는 항상 쫓아갈 수 있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처럼 코스피 200 지수나 국내 금융 고배당주가 상승장일 때 초과 수익을 내는데 강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고 월중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은 대표적인 금융주죠. 특히 은행주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증권주,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또 DB손보 같은 보험주를 통해서 이 금융주 비중이 거의 100%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고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죠. 역시 위클리 옵션 전략을 쓰고 있고요. 한 30% 정도의 콜옵션 매도 비중을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고, 목표 분배율, 이건 타겟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15%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배당주가 상승하다 보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사실은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 매도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기초자산 상승률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은 이제 비과세 효과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요. 배당은 물론 과세입니다. 그리고 월말 30일 분배금 지급 기준으로 월말 배당 총보수는 0.39, 플러스는 한 0.30%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ETF를 모두 갖고 계시면 한 달에 고배당주를 통해서 2번 월급 받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죠. 한번 6개월 수익률 볼까요? 우리 코스피 200 지수가 벤치마크 지수죠. 최근 6개월 수익률 좋습니다. 54.67%. 이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나요? 대단히 높죠. 거의 연고점,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쫓아갔을까요?
코덱스 금융주 같은 경우가 42.5%, 한 80% 쫓아갔고요. 플러스 고배당주 고정 커버드콜이 한 30.97, 한 70% 정도. 원래 생각했던 정도의 비중으로는 기초자산 상승률을 쫓아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커버드콜의 단점은 뭐죠? 예, 일반 지수에 비해서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건 좀 장기로 봤을 때는 아쉬울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관심도 많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주는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비중이 연 한 15%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높다는 거는 그 주식 가치가 주주 가치 환원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배당 소득 분리과세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죠. 현재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그 내년부터라도 이제 배당 성향이 연간 한 40% 기업. 보통 금융회사가 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5%에 30%의 현금 배당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분히 40%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은행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한 3년 평균 5% 이상의 배당이 증가한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즉 세금은 과세하지만 종합과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메리트를 주고 있고요. 거기에 배당 소득세율도 인하합니다. 지금 세법 개정안은 2천만 원까지는 14%인데 이거를 9%로 내리겠다. 그런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 3억까지는 20%. 그다음에 3억 초과분은 35%인데 지금 여론을 많이 그 문매를 맞고 한 25% 정도로 지금 개정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주가치 환원의 종목은 결국 금융주, 은행지주 같은 고배당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여기에 또 최근에는 이제 감액배당이라는 걸 많이 하죠. 내년부터 그 우리금융지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액배당을 지금 할 예정인데 이 감액배당이 뭐죠? 그 어떤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본중기분, 준비금, 즉 자본에서 현금 배당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때 배당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배당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 수익률이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배당소득의 그 수혜주가 금융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배금 성장률 한번 볼까요? 그 플러스 고배당주 고정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5월 기준으로 한 좌당 128원, 7월에 158원, 5원, 9월에 145원. 뭐 성장을 했는데 조금 주춤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코덱스 금융고배당 같은 경우도 5월에 137원, 7월에 163원, 9월에 158원.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 좀 주춤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분배금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이 고정 커버드콜 말고도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일반형 커버드콜, 오리지널 커버드콜 ETF도 있죠. 통상 위클리 옵션 비중을 30%에서 최대 100%까지 유연하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콜옵션 매도 비중,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 옵션 높은 분배금 한 18%까지 지급합니다. 일반형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뭐 70%, 80%, 100%까지 유연하게 콜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합니까? 프리미엄은 높은데 ETF의 실제 수익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한 절반도 못 쫓아가는 그런 좀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일반형 ETF를 좀 매도하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금융고배당이라든가 고정 커버드콜의 다른 전략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뭡니까? 요거죠. 특히 ETF의 그 옵션, 그다음에 옵션, 콜옵션 매도 시에 옵션에 대한 그 기초자산이 뭐죠? 하나는 코스피 지수고 하나는 고배당 지수죠. 그러면 우리가 콜옵션 매도를 했을 때 통상 그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최근처럼 연 고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싸지고 그리고 손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고배당주에서 어느 정도 극복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고배당주보다는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심한 변동성으로 ETF 수익률이 좀 저조하게 나타난 게 일반형 우리 플러스 커버드 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 내가 너무 올랐다, 팔고 싶다. 어떻게 되죠? 매매 차익은 제가 지난번 영상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보유기간별 과세입니다. 실제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액 증분 중에서 작은 거에 15.4% 과세지만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과표 기준가의 증분이 낮기 때문에 실제 매매 차익이 높게 났어도 과표 기준은 낮다. 세부담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옵션 분배금 10% 이상 이게 비과세죠. 이게 큰 메리트고요. 배당 한 4, 5%.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배당주 최근 배당은 한 4.5% 정도로 조금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만 이 배당만 과세입니다. 이 배당도 나는 세금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뭘로 하면 됩니까? 연금 IS 계좌를 통해서 과세 이연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연금 IS에서 굳이 배당주를 다 담으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매매 차익도 거의 뭐 과세가 저조하고 옵션 분배금은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담는 게 좋아요? 배당 소득세와 매매 차익이 100%다 과세되는 국내 상장, 우상향되는 해외 ETF,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를 담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절세 계좌인 연금펀드 또 IS 계좌에서 이렇게 배당이라든가 분배금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배당만 또 분배금만 인출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때 과세 여부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S에서 고배당주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배당이라든가 분배금을 지급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실 이거는 중도 인출에 해당됩니다. 우리 IS 같은 경우는 그 원금,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고 500만 원을 뭐 빼쓰게 되면 한도가 차감돼 가지고 연간 2천만 원 한도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펀드에서 우리가 뭐 배당이라든가 분배금을 받았을 때 이것만 내가 인출해서 쓰고 싶다. 연금 같은 경우는 그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원금에서 먼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다음에 우리 이자라든가 배당 수익률 같은 운영수익 있죠.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으로 지금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는 거죠? 인출하는 거죠. 배당만. 인출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에 해당돼요. 연금의 수령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중도 인출로 빼는 거랑 같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금펀드의 연간 납입 한도가 얼마입니까? IRP나 우리 뭐 연금저축펀드 합해서 1,800만 원이죠. 근데 1,800만 원을 다 넣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만 채워가지고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럼 내가 900만 원을 채워가지고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 다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배당이라든가 분배금 들어온 거를 빼쓰게 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세액공제 받은 부분으로 넘어가죠. 2단계로. 2단계 중에서도 배당 분배금 인출이니까 연금 외 수령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세 16.5%를 떼고 받기 때문에 배당 분배금 받는 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세금 때문에요. 차라리 한 1,800만 원 정도 납입하시고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세액공제 받지 않는 900만 원에서 내가 배당 분배금을 이렇게 인출하는 경우는 내가 그 고금액 정도만 인출하는 경우는 큰 원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고 배당 분배금을 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 인출 순서가 있고 세액공제, 기타 소득세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또 참고로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죠. 나중에 55세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은 빼고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연금 중에서 즉 연금소득세를 차감한 연금 중에서 연간 1,500만 원 개인별로요. 초과가 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되시는 분들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에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종합과세가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일명 금소세라고 하죠. 이게 뭐죠? 연간 개인별로 이자 배당 분배금이 세정 기준입니다. 2천만 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최소 6.6%에서 최대 49.5%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런 종합과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명의를 쪼개는 방법, 내 명의,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 부모님 명의 또는 증여하는 방법, 또 이자나 배당받는 어떤 그 만기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 올해 많이 받을 것 같으면 내년으로 기간을 분산시키죠. 왜냐하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비과세 상품. 그래서 아까 비과세 절세 상품이 뭐죠? IS 계좌 뭐 200만 원까지 이런, 또 분리과세. 우리 연금소득세 내고 받는데 일정 금액까지는 또 분리과세죠. IS에도 또 2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금은 납입하지만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 다음 미국 주식같이 양도세 한 22%를 매매차익에 내지만 세금은 내지만 분류과세 해당돼서 또 금소세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종합과세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보험료죠. 직장인 여러분들은 월급 말고 연간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올해까지는 8%인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세법이 개정됐죠. 8.1%를 본인이 더 추가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역건보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간 그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가도 넘어간 전체 금액의 8.1%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피부양자 조건이 있죠.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은퇴하신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계셨는데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2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1,000만 원만 잠깐 초과됐지만 현재 보유한 아파트가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에서 9억 정도의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박탈돼서 지역건보료를 내야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그 국내 이렇게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클 때 따박따박 안정적인 배당과 분배금을 지급하는 고배당주, 특히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어떤 연금 펀드 IS 계좌에서 내가 배당 분배금을 빼서 썼을 때 금소세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종합자산 관리 관련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든가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